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발주지법에 관련된 그런 지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상생 발전하라는 얘기죠. 상생하라. 결국 법의 취지에서 발주지법을 상생하라. 이제 그런 의미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은, 발주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냐. 바로, 이렇게 기본 지원 사업이 있고 네 가지가 있죠. 그리고 특별 지원 사업이 있고, 이렇게 홍보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런 지원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 영어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본 지원 사업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기본 지원 사업을 이렇게 종류를 보다 보면 이렇게 세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소득증대 사업, 공공사회복지 사업, 유형사업, 주민복지 사업. 이 밑에 파란 거 두 개는 이거는 사업자 지원 사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고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소득증대 사업, 뭐 공공복지 사업 보면은 우측에 세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자체라든지 또는 일반 단체라든지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면은 그걸 심의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그럼 이런 기본적 사업의 그런 대상 사업 지역은 어디냐? 주변 지역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변 지역은 우리가 5km로 이거죠, 5km. 발전기가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 발전기가 설치된 거기서부터 반경 5km, 내지는 설치될 예정이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5km면은, 우리가 왜 5km 하느냐? 뭐,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더 위험하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은 발전소 안에서 통제가 가능한 이런 방사선 양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 대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만약에 주변 지역이나 주변의 지역이나 다 같이 확산해 버리면 이제 하늘본부 같이 이렇게 울진 지역은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사업자의 부담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줄어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죠. 하지만은 우리가 도리 원자력, 세월 원자력 이런 걸 딱 보면은 주변에 대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럼 이런 것들의 시행 기간은 어떤 거냐? 자, 기본 지원 사업 같은 거는 발전소의 건설 기간과 가동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리고 빨리 또 건설이 종료됐으면 가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 지원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기간이나 지원 대상이나 어떤 거리나 이런 것들을 다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누가 하느냐? 이런 것도 지자체장이 한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뭐냐? 결국은 지자체장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업, 지원 사업 중 뭐 정교금 보조 사업은 발전소 사업 중 한다. 이 정교금은 되게 참 번거롭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또 지자체에서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기업은 기업의 본연의 일을 해서 이익을 최대한 많이 내서 그걸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유경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이제 장학사업이나 뭐 이런 종류들이죠. 교육에 관련된 거. 그런데 원자력 주변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뭐냐, 지자체장이 수행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단서 조항이 있죠. 단 지자체장과 발전사업자가 즉 하늘본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울진군수와 하늘원자력 본부장이 협의하면은 하늘본부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이거는 표가 되잖아요. 이런 뭐 자금도 전달하고서 악수도 하고 격려도 하고 좀 약간의 인심 쓰는 경향도 조금 더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선정하는 뭐 과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협의장 만들었지만 이런 앞으로 이제 보시면 계속 이런 협의장이 있어요. 협의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그냥 지자체장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하늘본부와 울진군에서는 뭐 여러 이렇게 바뀐 뭐 지자체 장들을 봤지만은 야 발전사업자 니네가 좀 해라 이런 거는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특별지원사업 뭐냐?
우리가 이제 별표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6가지 사업이 있죠. 한글 파일로. 그런 것들이 거기서 명시된 그런 기본 지원 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해서 지자체 장이 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지자체장이 모든 것을 다 결국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특히 특별 지원 사업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특별 지원 사업은 결국은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산통부 장관에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한테도 또 이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한 가산점을 줄 수가 있죠. 가산금을. 그럼 즉 이 얘기는 뭐냐? 자, 의회가 이런 활동을 좀 이럴 때는 좀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앞에 나서서 그냥 뭐 반대만 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정말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또 지방의회의 도움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에 산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정 개실 이후에도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뭐 산통부 장관의 어떤 그런 좀 정책에 그런 그 여지를 좀 더 남겨준 그렇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특별 지원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합니다. 하지만 협의해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 사업 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 홍보 사업 있습니다. 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런 홍보 사업을 근데 실제로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발전 사업자들은 하는데 지자체 장의 어떤 그 정책의 상의 어떤 거에 따라서는 아예 뭐 꼼짝도 못하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원 사업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면 원자력 발전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감시되고 있느냐 이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민간 환경 감시 기구죠. 민간 환경 감시 기구의 결국 재원도 여기서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요령을 담은 우리 산통부 고시가 있습니다. 자, 이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산통부 고시가 쫙쫙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슨 뭐 이런 배분 기준도 나와 있고요. 연간 사업 계획도 수립하라 있고 뭐 이렇게 쭉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이런 사업 중에서 뭐 지자체장이 하는 게 있고 발전 사업자가 하는 게 있죠. 발전 사업자는 뭐 기타 뭐 이 밖에서 이런 사항이죠. 중요한 것들은 다 지자체장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원들은 결국 기금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금에서 부담이 되는데 단지 이런 사업에 대한 그 금액 결정 기준은 뭐 어떤 발전소 종류라든지 규모라든지 발전량이라든지 또는 주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5년마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5년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런 대통령령을 정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느냐. 어떤 지방의 또는 지역의 정치인들 또는 지자체장 또는 국민들이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입금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재원 중에서 이제 발주지법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한수원의 재원으로서 즉 발전사업자의 그런 어떤 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래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는 당연하게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진짜 발전사업자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초창기에는 정말 돈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안에서도 보면 다 결국은 지자체 또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뭐 이런 쪽에도 소리도 많이 들어오고 또 지역 주민들도 목소리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설비를 관리하고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얼마나 어떤 이런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어 이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 지금 이 상태는 오히려 더 사업자한테 부담만 준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지금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이렇게 공개를 한다. 이렇게 법이 신설이 돼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체 녀석은 아까 앞에서 본 기본 지역 사업과 똑같이 이런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용은 그런 거는 그냥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계 수명이 만료된 후에도 이 시설을 또 계속해서 운전한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계속 운전이죠. 어떤 법적으로 부여받은 운영기간, 예를 들어서 한올 인력위 같은 건 40년이죠. 이 40년을 우리가 지나서
뭐 20년을 연장을 받든 10년을 연장받든 이렇게 돼서 하게 되면은 다시 또 가상금을 계속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에너지 사치를 어디까지 했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이렇게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설은 깨끗한데 이런 시설을 우리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투자한 돈도 있고 당연하게 이런 또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런 재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데서 좀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대상들은 먼저 빠져서 주변 지역이 그렇죠. 그리고 주변 예지역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기본 지원 사업도 100분의 30, 즉 30% 범위 내에서는 주변 외지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은 지역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 정하는 사업은 지자체장이 시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 갖고도 이러니까 지자체장이 이런 사업을 자꾸만 달라고 이제 그러죠.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리고 이것은 똑같이 건설기관 및 가동기관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원자력본부를 예를 들면은 이렇게 6개 분야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기본지역 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가지고 뭐 사랑의 집수리도 하고 어민 집회 우리가 어민들을 위한 그 조개 새끼들 있지 않습니까? 조개 어린 조개 이런 것들을 뿌리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런 하늘본부 지역인력부에서 이런 지역복지 사업 이것을 제가 한 7년 정도 이렇게 수행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문화사업 또 기타 사업자 연습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전체적인 지원을 볼 때 그중에서 우리 사업자 지원 사업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총 한 뭐 2,200억 정도가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지원 사업의 이제 선정 절차는 뭐 사업 계획을 공모하고 사업 공모 설명회를 거치고 또 사업 타당성 검토하고 사업 심의 사업수 심의, 그다음 지역위원회 협의를 하고, 또 본사 심의하고, 확정 공고, 또 이런 지역위원회 심의하면서 이제 각종 이해단체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포함해서 의회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재원의 세 번째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발전세 또는 지역 개발세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뭐 발주지법이라든지 또는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법적 근거가 아니라 바로 지방세법에 의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발전세는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력량에 부과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지방세법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과세 대상은 어떤 것들이냐? 바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 시설분이 있는데 우리 원자력은 특정 시설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우리가 그런 이런 자원분에 해당되는 것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전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특정 시설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컨테이너 부대에서 시공하는 컨테이너와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같은 법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냐?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 이거죠. 그래서 생산된 전력,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지방세법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럼 결국 뭐냐? 엄청난 재원을 우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빛 뭐 4억이 정말 엄청 5년 7개월 동안 정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세법에 따른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발주지법에 따른 기본지원 사업, 사업자 지원 사업 이런 거 전부 다 꽝입니다. 그 기간 동안 대략적으로 뭐 엄청난 돈이죠. 우리 울진 원자력 6개 호기가 1년에 내는 게 약 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도 100만 킬로와트짜리가 한 호기가 5년 7개월이니까 여기 100만 킬로와트짜리 6개 호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900억 정도가 그냥 붕 날아갔다 보는 거죠. 플러스 KHNP의 손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원자력 발전소는 킬로와트아워당 1원이다. 컨테이너는 뭐 1만 5천 원이고 또 화력은 그래서 화력은 적죠. 킬로와트아워당 뭐 0.3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부는 자 도에서 35% 갖고 가고 군에서 65%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군에서 65%만 갖는 게 합당한 거냐? 왜 도가 35%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력의 발휘가 필요하고 그다음 지역 주민들도 야 도에서 너무 많이 갖고 간다. 이거 좀 갖고 오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설치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뭐 어떤 언급했던 사항들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지역자원시설세가 제대로 쓰고 있느냐, 지역단체에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자, 마을길 포장 등 국도비로 집행돼야 될 항목들 이런 것들이 발주지법 특별회계로 집행되고 있어갖고 결국 마을길 뭐 도로 닦는데 이런데 이 돈을 쓰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법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하자 뭐 이렇게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한 것들 있죠. 이게 사실은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지역자원시설세가 울진군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울진군 이런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은 참 우리나라가 뭐 이런 공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2022년 이건 작년 겁니다. 2022년 예산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예산 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찾아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분리가 돼 있고 그래서 특별 회계를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 이런 원자력에 관련된 지원들은 특별회계입니다. 그 특별회계에 들어가 보면 바로 세비 예산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하고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당 0.25원짜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킬로와트 아워당 1원짜리가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이 1원의 35%는 도에서 처리하고 65%는 이제 군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또 돈이 집행되고 있느냐. 자, 예산으로 잡히기도 하고 집행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되는데 이걸 이제 하나만 딱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예산으로 잡혀 있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어디 어디 쓰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자세하게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재정지원 사업의 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이런 송전설비 주변법 여기서 나오는 이런 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돈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찾아보면 결국은 자, 우리가 송전설로 76만 5천 볼트짜리 여기는 송전탑의 양끝단으로부터 우리가 1km 이내까지 그리고 33만 5천 볼트는 700m 있는데 뒤에 가서 좀 이렇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자, 송변전 설비를 소유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업자, 즉 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원자력이 옛날에 한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돈을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 이 돈만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송전선로가 쭉 나가서 결국은 첫 번째 변전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변전소의 수리비용까지 전부 다 우리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송전선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거는 한전 돈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돈은 우리 발전사업자가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우리 재정지원 외의 재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우리 한 손에서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자, 제1자치기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뭐 화력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전기가 쭉 철탑을 타고 가서 결국은 이 첫 번째 변전소까지 가죠. 이첫 변전. 그래서 요 변전소 요 앞에까지 가는 이 앞단 전체 이거에 대한 또 수리 비용까지 또 그리고 이 변전소 안에 수리 비용까지 다 이제 우리가 부담한다.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탑의 양쪽 끝을 봐서 이렇게 보면 나오죠. 자, 이렇게 철탑이 양쪽 끝에서 이렇게 끝에 있잖아요. 요 끝을 기준으로 서 서로 좌측으로 이쪽 33m까지 서로 33m 이거는 뭐 재산을 보상해 주는 거. 그리고 요까지 180m까지 주택도 사줍니다. 그리고 1km까지 자 74만 5천 볼트 76만 5천 볼트짜리 요거는 1km까지 그리고 34만 5천 볼트는 700m까지 해주죠. 이렇게 해서 보상 범위를 송주법 지원사업 포탈이라는 포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원사업 1km 이내, 뭐, 재산적 보상 180m 이내, 뭐, 주택매수,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재산적 보장, 이게 이제 33m, 주택매수가 뭐, 180m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종류 이것도 발주지법 이리 보고 그대로 그냥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지방세.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뭐, 이런, 세금들을 쭉쭉 다 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내고, 그리고, 그래서 세금도 내고 또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를 해갖고 발전 양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이건 무조건 내야 된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지방소득세 이것도 풀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공헌 비금 이런 게 1년에 한 4.4억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강의가 원래 2시간용으로 준비를 해서 중간에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을 좀 보면서 이렇게 보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돔이 얼마나 안전하게 돼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1.2m짜리 콘크리트 돔 두께죠. 그래서 이게 보면 자, 여기가 1.2m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6mm 철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28mm 철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와이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상하 좌우로 이렇게 감았죠. 이런 것들이 진짜 얼마나 이렇게 튼튼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때려 붓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콘크리트 끝에까지 안 닿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조금 뜰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런적으로 철근까지 이런 철판을 뿔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이런 비행기 충돌 시험도 있죠. 한번 보면은 우리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하다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F4 전투기가 시속 800km로 이게 27톤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갑니다. 이렇게 해서 부딪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도 외벽은 불과 5cm라 이거죠. 사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늘본부에서 작년에 원자력 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이 원자력 주변에 원자력 안에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경북 울진에 큰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 자원을 끌어모으는 소방동원령 1호가 발령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4천 명 가까운 주민이 긴급 대피했는데 특히나 원전 근처라 더 걱정입니다. 불은 강원도로 넘어가 삼척에 있는 LNG 기지까지. 이렇게 방송도 나왔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지만 27톤짜리가 시속 800km, 시속 800km란 것은 대구에서 제주도 갈 때 공항에서 하늘에서 뜨는 속도가 보통 850km 정도 되거든요. 850km, 900km. 그 속도로 27톤짜리 가서 부딪혔는데도 외벽에 5cm밖에 상처를 안 입었다. 그럼 이런 산불에 원자력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전혀 생길 수가 없죠.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하죠. 야, 원자력 막느라고 우리 지역 주민 피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엄청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도라면 차라리 우리가 먼저 나서서 폐쇄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규제기관이나 정부나 좀 이런 쪽에 정말 냉정한 시설을 가지고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원자력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을 안심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울원자력이 정말 이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원자력과 대한에너지를 좀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한울원자력 120만 평이 현재 지금 7,400메가와트를 만든단 말이죠. 얼마 전에 신한울 1호기 1,400메가와트가 합쳐져 갔고요. 그렇지만 이 면적은 울진군의 0.4%인데 이거를 안동 이마 때문에 수상 태양광으로 하니까 울진군의 57%를 차지해요, 면적이. 그리고 풍력을 하니까, 자, 청송, 또 울진 현정산, 뭐 울진군의 12%, 14.6% 하지만 이 풍력은 또 산꼭대기 해야 되니까 단순하게 집합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면적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자, 현정산에, 골프 치러 가다 보면 보이죠? 거기 골프장 옆에니까. 거기 보면은 이런 게 685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환경 뭐 환경 시민단체들이 정말 이런 우리나라의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태양광과 풍력을 좀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해라,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바로 애국하는 길이고,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풍력 원자력을 한번 이렇게 성격이 집합 단지에 다 못하잖아요. 산꼭대기에 바람 부는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거리를 계산해 봤어요. 자, 백두대간이 우리 그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가 1625km라 이거죠. 근데 이거를 운두형 풍력 발전기 2메가와트짜리를 한번 1km에 5개를 200m 간격으로 한번 설치를 한다 했을 때 3700km가 나오고요. 이거를 400m 간격으로 하면 7400km가 나옵니다. 자, 우리 백두대간이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가 1625km. 그래서 이거를 발전기를 2열로
또 4열로 하면은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죠. 이렇게 거리가 줄어들지만 1850km잖아요. 또 선왕권 고창이 있는 거죠. 이것도 해보니까 결국은 뭐 4900km, 2400km 또는 한 줄로 쭉 하게 되면 9800km, 만 킬로 가야 된대요. 만 킬로.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안 맞는 게 아니냐.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수출도 하고 뭐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써야만 하지만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그린 텍소노미에서 원자력이 좀 포함되고 원자력의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를 에너지 빈국인 우리를 살리는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 면적도 비교해봤지 했더니 한 원자력은 울진군에 250분의 0.4%인데 이걸 서울시 면적으로 하니까 서울시의 93%라 이거죠. 더 웃기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자 울진에 그러면 울진 면적을 벽으로 봤을 때 논밭이 8.2%고 대지가 0.8%예요. 그럼 이걸 논밭이나 대지로 한다 했을 때는 이게 한 6, 7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서울 시내 같은 건 한 10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에서 토지는 될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는 토지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자기들은 땅을 안 내면서 지역에다가 이런 설비들을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굉장히 이건 어떻게 따지면 도덕적 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제는 좀 강하게 근데 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들이 나가지 않는 거죠. 사실 나가지 못하는 거고. 그 한번 번째 이렇게 백두대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가 1625km인데 뭐 몇천 킬로씩 나오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울진군 면적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둥켈 훌라호텔하고 햇빛과 바람이 다 수도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4월 17일자로 나왔는데 독일이 이제 뭐 원자력 6%밖에 안 되는데 그 다 뭐 나름대로 수도한다고 돼 있죠. 영국도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로 해도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시위 지금 하고 있죠. 원자력 왜 이렇게 다 수도를 시키냐. 그래서 독일은 원자력이 6%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은 정말 이 나라가 어떤 소련과 어떻게 따지면 밀착해 갖고 정말 LNG 이렇게 해서 막 함부로 하다가 이번에 아주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여기서 팔아갖고 돈 벌어서 결국은 전쟁 일으킨 거잖아요. 실제로 원인은 그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화나고 일본 화나죠. 근데 이거 없지 않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토지 대안이 있느냐?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 도시민들이 어떤 이런 걸 요구했을 때 또는 이런 걸 요구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방을 정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지 표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 상당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풍력은 자 전국에 산 연결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전기를 또 연결하려면 서로 다 파야 되잖아요. 케이블을 어차피 묻어야 되니까. 그리고 에너지 안보와 믹스. 그리고 이런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원자력이 어떤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은 이런 말들이 많아요. 자, 원자력에 대한 돈은 많이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많이 따오면 예산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돈들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그냥 전체 어쨌든 포션이 커지면 오히려 또 굉장히 퍼센트로는 줄어드는 거죠. 자, 전체 울진군 예산이 100이었는데 만약에 지방세가 5다. 근데 울진군이 어떤 사업을 중앙정부로 따갖고 200이 됐다. 그러면 아까는 5% 되는데 지금 200이 됐으니까 2.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 총액이 미치는 부분들이 어떤 영향이 미비하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원자력에 들어와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도 지역 발전 없었다? 그래, 왜 그러느냐? 보셨잖아요. 이 집행 주체가 누가 주가 되느냐. 상당히 참 우리 이런 한 손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이거 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설비가 특별한 설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역자원 시설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한손은 좀 본연에 좀 충실해라.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역에 도움이 된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재원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확보할 것이냐. 이런 측면을 보면은 첫 번째로 지금 발전사업자가 본업에 집중해라. 그래서 안전운전 니네들 열심히 분리돼 안전하게 지역 주민들 정말 불안하지 않게 해. 고장 감소시키고 열심히 해. 그래서 이용률을 향상시키면은 자 뭐든지 재원이 전전년도의 발전량 내지는 전년도의 발전량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용률을 높여야지만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지가 되면 규제가 정말 너무나 진짜 이제 까다로워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적 실수다, 발전소가 정지다. 그럼 바로 그냥 하루 만에 발전소를 가동했습니다. 지금은 발전소 가동을 못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을 누가 책임이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느냐? 피해는 지역주민만 보는 거죠. 물론 한 손도 피해를 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좀 어떤 현실적인 규제가 되도록 좀 국민들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우리가 원인이 다 밝혀졌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지나가다 빵꾸 났으면 빵꾸 떼우고 타이어 바꿨으면 자동차 달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신한울의 어떤 이런 조속한 어떤 상업운전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신한울 3, 4기 용량이 크잖아요. 지금 현재 7,400메가와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신한울 2하기 1,400, 신한울 3, 4하기 2,800 합치면 4,200메가와트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는 것에 반이 넘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같이 진짜 고민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 한 손만 생각해서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운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8년, 29년 이게 또 끝나갑니다. 다른 법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끝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까 법적인 차원도 이런 가동 기간을 우리가 연장을 하게 되면은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도조례에서 자 현재 65대 3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군을 좀 더 올리자. 군을 한 80이냐 85 이 정도 하고 90까지도 올리고 도를 좀 줄이자. 이러려면 결국 뭐냐? 다 도를 설득하고, 자, 도에서 너무 많이 갖고 간다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행령에 의해서 3.7%를 공제하는 것을 좀 이걸 좀 더 올리자. 6.5%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킬로와트 아워당 단가도 좀 상향하자. 0.25엔에서 1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발전사업자 부담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자,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이거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는데도 왜 전기요금 똑같이 내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우리 도시민들이 정말 우리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 휴대폰 요금하고 한번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재원을 위해서 지역이 정말 발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미래 재원. 우리가 이제 고준위 패킹 청구년 같은 거 이런 거 유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 우리가 스웨덴이나 또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재원을 자, 우리가 현재 신한을 60년 신할 1억이 뭐 연장한다고 해도 20년, 80년, 또 연장한다고 해도 20년, 100년이잖아요. 그럼 10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외국의 사례처럼 이렇게 국부펀드 방식으로 해마다 일정 지원을 좀 이제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이제 법과 어떤 규정과 또는 정부와 이런 협조가 있어야겠죠. 또 현재 선출직에 있는 지자체장의 마인드라든지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을 때 내가 다 쓰고 끝내자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래서 제가 나름대로 올렸고 그리고 이런 지자체 어떤 집행부들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이런 선출직 단체장들, 이런 쪽 의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과연 얼마나 정말 지역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임기 동안에만 내가 나름대로 해서 다시 어떻게 재선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이런 지원이 정말 이상한 데로도 가고 업적 위주로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도 보셨지만 실제로 기본지원 사업과 사업자 지원 사업이 한국들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긴가민가 해요. 좀 이런 것들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잠깐만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많이 한다. 건물을 지어서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고정비가 증가하고 또 압력단체도 있긴 되지 않습니까? 뭐, 좀 몇 개 사례도 있죠. 압력단체들 관여해갖고 뭐 해서 뭐, 하늘본부에 해수탕도 좀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도 또 뭐 다른 몰성본부에도 문제가 생기고 참 이게 진짜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죠, 실질적으로. 뭐 돈 대주고 빰 맞는 격이잖아요. 그리고 중복, 유사성, 나눔복귀 사업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참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 이게 비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보셨듯이 지자체는 총 예산 개념으로 잡혀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이런 집행 사업에 대한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이 너무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단순 반복되는 이런 것들 갖고 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비용 어떤 효율성을 고려한 이런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실제로 밖에서 외부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 잘 아는 사람 좀 참여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손한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이 좀 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KHMP와 지자체의 어떤 경쟁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특히 지자체에서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해법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보이스를 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발전 사업자나 행정, 정치, 의회, 어떤 지역주민, 국민 여러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상호간 정보의 어떤 공유 인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도시민들 너무 관여가 심하죠. 그럼 좀 땅 좀 내놓던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역의 문제를 자기들은 전혀 어떻게 따지면은 그런 도덕적인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간섭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전기는 거기가 더 많이 쓰잖아요, 여기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을 반대하는 정말 자기들이 더 많이 쓰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지역 사람들도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야 그럼 니네 서울 사람들 니네 원자력 발전 서울로 갖고 가 이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땅도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냉각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과학적인 부분도 어려움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은 풍족하게 전기를 쓰는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 실패했지만은 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전사업자도 지역 주민은 그대로 했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바뀌는 뭐 이런 것도 별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 고위직들이 뭐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벌써 있을 때가 한 10년 됐죠. 11년 전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그때로 보면은 이제 뭐 좀 정치적 성향도 있고 내가 좀 진급하겠다 이런 고위직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 의식한 이런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뭐 또 서로 또 뭐 입김도 막 영향도 받고 그러죠. 자청력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만한 어떤 내부적인 역량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한 얼라이먼트도 필요하다. 그래서 역량 부족한 이런 지역단체 사업을 이임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과거의 탈원전 기반은 정비되고 있지 않았지만 현재의 정부의 그 짧은 임기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이거죠. 이제는 끝났어. 뭐 이거 아니라 이거죠.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저도 그 안에서 저 내년이면 정년퇴직하지만은 우리 직원들 또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된다. 정말 저 정부가 이렇게 친원전을 하기로 했으면 친원전에 대한 어떤 사업을 명확하게 발전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좀 감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빨간 부분들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지자체가 다 집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냉철한 인식, 어떤 의식,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관리 좀 감시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맺으면서요. 뭐 나름대로 진짜 사실을 어떤 근거로 한 활동과 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신뢰 획득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만이 아닌 지금 평상시에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발전 사업자의 구성원들, 협력사 구성원들, 그리고 미래 세대. 자, 제가 여기 왔을 때 85년에만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은 그때가 10살이 지금 50이에요. 지금 이 지역사회 완전히 중심 세력이란 얘기죠. 그리고 좀 홍보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하자. 공격적으로. 정말,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그런 콘크리트 모형도 정말 저 도시 좀 국회의사당 앞에 뭐 서울역 뭐 이런 데도 삼성역 이런 데 앞에도 좀 전시도 좀 해놓고 그런 앞에 비행기가 가서 27톤짜리 가서 그냥 부딪혔을 때 5cm 붓기 콘크리트 덩어리가 흠집이 안 나는 그런 사진도 좀 보여주자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재원은 좀 뽑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뽑아서 활용을 하자. 그리고 입법 투쟁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재원 관련 의사결정 교육에서 적극적 참여하는 게 필요하고 또 어떤 우호적인 그런 위원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한선 퇴직자를 제대로 활용하는가 한번 질문 던져봤습니다. 자, 근자열 원자로라고 날마다 백성이 도망가는 장성을 쌓아 막을까요? 2500년 전에 이제 석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죠. 아니면은 저놈들을 다 그냥 잡아서 감옥에 넣을까요? 권장을 칠까요? 이렇게 하니까 공자님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지금 뭐냐? 우리가 백성은 지금 국민이고 장성은 재원이나 기술력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오게 만드는 얘기죠. 우리 원자력 정책이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받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나름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문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함께 가야 된다. 우리 이 길을. 자, 이렇게 멀리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골길 강원도 정선인데. 그리고 영주에
무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너다리가 있죠. 이 갈라 그러면 균형을 잡고 정말 앞을 똑바로 쳐다봐야 되죠. 우리가 이 길을 정말 국민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또 탄소 중립, 에너지 위기, 우리가 이런 거 극복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이 아주 든든한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선도 정말 뭐 나름대로 잘못한 것도 많고 또 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한선 사람들은 기술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지니어. 엔지니어들은 이런 사회적 감각이 둔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지금도 교대 근무자들 뭐 화력이나 수력과 틀려서 원자력은 교대 근무자들 뭐 눈 붙이고 있는 거 없습니다. 아, 이거 참 화력이나 수력에서 큰일 나겠네요. 스트레스가 자 화력이나 수력에 한번 전기되는 이런 스트레스에 비해서 원자력은 스트레스 되면 언론에 나오죠. 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손실도 크고 지역 주민들 진짜 반발 엄청나게 하고 원래는 원자력 발전소가 불안하면은 우리가 페일세이프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불안하면 이게 정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전한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제 사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지방 근무하다 보니까 본사가 지방으로 갔죠. 이제 신입직원들이 우수한 신입직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한수원도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한수원도 더 절치부심하고 더 마음을 단단하고 또 반성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 진짜 우리가 한손 미어도 진짜 원자력 든든한 원자력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좀 꼭 좀 안고 가자. 정말 우리가 지원해주자, 격려해주자. 뭐 이런 마음을 참 가지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요.